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시작됐습니다. 뭐가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제 수도권에서요, 소장님. 네네. 신축 아파트를요, 단돈 2천만 원. 네.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네. 지금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 일단 들어보세요. 네.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매매가가. 네.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도 많이 하락했는데,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들이요. 네. 이 매매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네. 이게 매매와 전세가가 붙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보면요. 세종시, 연수구, 화성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이런 곳들에 지금 1억 미만으로 지금 갭 투자하는 분들이 몰리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한 2천만 원은요. 어디냐면요. 네. 송도. 거기를 단돈 2천만 원에 네. 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미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이 정도는 바닥을 찍었다.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더 떨어져도 어찌됐든 2천만 원이면 내 자금이 묶인 게 적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 내가 송도 가야 되나? 이제 달려가야 되나? 네. 약간 네. 그렇더라고요. 어때요, 소장님? 신도시나 서울 수도권에 갭이 뭐 2천만 원, 뭐 좀 많으면 뭐 5천만 원, 어쨌든 1억 미만 이 정도 금액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물론 이제 금액대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송도나 뭐 동탄, 지금 세종이 가격이 싼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네, 엄청 올랐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본다라면 굉장히 사실 투자 메리트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뭐 이게 적극적으로 투자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직 지금 하락장이니까 네. 좀 하락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근데 금액대가 워낙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마인드도 여유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까지만 해도요, 소장님. 네. 수도권 하면 진짜 몇 억, 3, 4억은 진짜 훌쩍 넘는 갭이 있어도 사지 못했던 네. 시기였는데 2천만 원이면 네. 끝나고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근데 일단 가보기 전에 네. 일단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확인을 이제 하기 전인데 이 뉴스가 뭔가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니, 근데 뉴스 기사를 보면요. 네. 진짜 단지명,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도 진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갭을 살펴보면 네. 진짜 2천. 네. 1억 미만이더라고요. 일단은 팩트 체크를 좀 자세히 하고 진짜 그런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네. 팩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네. 네이버 부동산으로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아파트 명까지 딱 나왔어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에 59제곱미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5평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제 전세가 대부분 2억 6,500, 2억 5천, 2억 8천 이렇게 거래됐는데 2월 달에 보면 4억 3천에 전세가 거래가 됐어요. 17일 날 42층. 근데 매매 상황을 보면 2월 달이죠. 2월 달에 보면 좀 날짜가 다르긴 한데 42층이 갖고 4억 5천에 거래됐다는 7일 사이 되네요.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걸 보고 지금 2천 얘기를 개. 하는 것 같아요. 매매는 4억 5천이고 전세는 4억 3천. 근데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전세 시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2억 정도가 나네요. 딱 이거는 전형적으로 저번에 우리 영상에서 찍었던 주전세잖아요, 이게. 네. 지금 여기에 일반 시세, 일단 조건이 갖춰지려면
시세여야 돼. 특수한 상황이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찾으려고 하면 가서 이런 매물 주세요. 그럼 나오겠나요? 지금 갭 투자를 많이 한다. 몰려가서 많이 한다. 막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매매 시세는 5억대고 그 거래는 매매가도 되게 싸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시세가 5억 5천이었는데 4억 5천에 예, 됐잖아요. 싸게 4억 5천에 나오면서 전세는 4억 3천에 주전세로 팔린 느낌이 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1%에서 52%예요. 전세 시세는 한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 금액이 2억 5천 내지 거의 3억 정도 그쵸, 들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2천만 원만 투자되면 된다. 뭔가 좀 이상하다. 총 네네. 세 단지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단지.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동탄역 시범 호반 서밋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전용 85제곱미터고 매매가는 7억 7,800이고 전세는 전세가 7억. 전세 지금 실거래가가 나오는데 전세 실거래가는 3억에서 4억, 많아야 4억이고 2억대도 있습니다. 갑자기 7억이 나와요. 19일 날 8층입니다. 매매를 한번 볼까요? 1월 달에 8층인데 7억 7,800에 네. 8층이 이게 이제 이것도 매매가는 평균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통 매매가 지금 8억대에 됐고 네. 7억대 되고 이때 상황에서는 약간 높은 편. 네. 갑자기 지금 2월, 3월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요. 7억 7,800에 됐는데 이것도 전세 시세를 다시 보면은 7억이죠, 7억. 나머지는 3억대. 지금 느닷없이 누가 봐도 이거는 주전세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더 심해요. 지금 50%가 안 되네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가 안 돼서 42에서 45%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매매 시세가 얼마였죠? 7억대, 8억대니까 8억 정도 되면 지금 전세 시세가 3억에서 3억 6천. 그러면은 적어도 4억 5천에서 5억 가까이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두 배를 지금 높였었네요. 7천만 원, 와. 7천만 원이면 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더 보죠. 지금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세종의 가제 4단지 세종 센트레빌 전용 74입니다. 전세 시세를 보면 1억대네요. 1억대. 아, 세종 가서 살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29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대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3억 5천. 갑자기 느닷없이 3억 5천이 나오고 6층이죠. 6층. 1월 달에 6층 4억 1,300이네요. 3억 5천에서 4억 1,300. 그럼 6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세는 이것도 좀 싸게 팔렸네요. 시세는 4억 정도로 보면 되고 그러니까 하한가가 지금 4억 1천이고 4억 9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율이 40%가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제일 낮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4억에 사더라도 지금 전세가는 1억 6천인 거예요. 2억 4천 정도 이상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전세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굉장히 전세가가 느닷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매매 상황을 딱 보면 층이 같고 비슷한 날짜, 주전세. 저희가 저번에 분명히 주전세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을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전세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손해냐? 일단 투자자가 가장 손해예요. 왜냐하면 2년 지나면 이 임차인이 나가야 될 때 새로운 임차인을 맞출 때 시세대로 맞춰야 되잖아요. 네. 원래 매도자가 살고 있던 그 전세가에는 절대 못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투자자는 이 적은 투자금 때문에 온 건데. 네. 이런 특수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투자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걸 잘못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송도, 동탄, 세종이 갭 투자가 지금 엄청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네. 다시 올라가겠구나.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지금 되죠. 이게 기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아니 모르고 썼는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자로서의 본분이 사실 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예, 부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배짱이님도 공부가 많이 된 배짱이님도 딱 속아서 왔잖아요. 지금. 소풍도 갈 뻔했잖아요. 네. 사실 딱 이런 상황이 기사대로 일반화되어 있으면 진짜 투자하기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신도시의 갭이 진짜 뭐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적은 금액,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전세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시세에서도 전세가가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된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그 투자한 사람 또 다른 위험에 역전세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은 다 자기 자금을 이게 전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유 자금을 두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상황들은 이제 위험에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흐름을 보고 이런 상황이 오면 투자를 해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전세가율이 적어도 80에서 90%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체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아파트의 일부 호실만 특수한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런 걸 매매하는 사람 투자자가 완전 죽는 거예요. 지금 뉘앙스로 보면 투자해라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단지를 3개나 나열을 하면서 네네.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주전세를 제대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일부러. 근데 옛날에도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한참 뭐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했다. 뭔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듯이 했지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이 뉴스를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팩트 체크를 할 때 이런 상황이 실제 있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거가 일반화되어 있어야 돼.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한 가지 사례잖아요. 주전세가 의심되는 특수한 사례. 그리고 주전세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사를 봤을 때는 정말 그럴싸했거든요. 한 단지만 보여준 게 아니라 3단지에 네. 지금 뭐 전국에서 제일 하락률이 큰 지역 그리고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기사 타이틀도 뭐 2천만 원에 갭 투자 막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나 언론 입장이나 사실 똑같거든요. 뭔가 자극적으로 써서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어그로를 끌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내용에는 팩트에 딱 기반해서 충실히 써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자들을 여러 명 만나보면 네. 부동산 담당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거래를 해보고 안 하느냐 그 데이터만 보고 이런 그 뉴스 위주로 보는 사람과 네. 이거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거래를 해보고 그 현장에 가본 사람과 느끼는 게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전문가들도 많은 거래를 해본 사람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데이터만 보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 데이터만 보고 가면 그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거는 그 데이터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상황하고 데이터하고 현실 상황하고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망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데이터를 보거나 이럴 때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감안해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의 깊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그게 알고 있는 게 그게 다니까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한 군데만 실린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실리면 그게 또 대세가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실제로 이거를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 중에는. 네. 그러면 그냥 이 기사만 있고 분위기가 지금 난리 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지역에 투자자들이 좀 늘기는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싼 가격에 나오는 급매물들을 미리 사놓고 있겠다라는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거래량이 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지금 난리 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법과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면서 참 매일 기사를 보면서 그냥 네.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스스로 좀 필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걸으셔야죠. 아니 너무 근데 2천만 원 솔직히 따져 2천만 원이면 소장님 거의 네. 한 15년, 16년 때 그 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들썩일 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때 놓친 기회 지금 잡아보자. 그러니까 들썩였으면 반드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단 그게 맞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볼라 했더니 이렇게 다 얼굴 매매 빨개지고 전에 있어. 다 해줬는데. 네. 아유 쉽지 우리 않아요. 배짱이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열연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다는 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참 힘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